오늘 신약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신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에 저번에 하지 못했던 그 헤롯 가문의 이야기들을 신약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을 많이 읽어보셨죠? 신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헤롯 가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 딱 헤롯이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요, 헤롯 왕 때에 하면서 헤롯이 신약의 첫 부분에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이미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19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헤롯이 죽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나오죠. 이 헤롯이 갑자기 죽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다시 헤롯이 14장에 또 등장합니다. 이게 또 등장해가지고 지금 말씀 보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또 죽입니다. 이 헤롯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웃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헤롯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벌레에게 또 먹혀 죽어요. 사도행전의 이 내용도 보면 그렇고요. 왜 자꾸 이렇게 헤롯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신약을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이 헤롯 가문 때문에 포기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속 헤롯이 나온다는 거죠. 헤롯 가문은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즉 배경사를 이해하는데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정말 난제 중에 난제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약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요, 이미 헤롯은 유대 땅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만이 신약 그 사복음서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풀릴 수 있는 거죠. 자, 헤롯을 알려면요, 이 세 개 왕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시몬 왕가, 헤롯 왕가, 로마 왕가. 이 세 개 왕가가 맞물려서 막 돌아갑니다. 한 개만 알아서는요,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신약 시작과 함께 헤롯 왕이 등장하므로 지금부터 이야기 전개를요,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전개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헤롯 왕가를 중심에 두고 이 중간중간 하시몬 왕가가 들어오고 로마 왕가가 맞물려 들어가도록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요, 당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아주 대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가이사르, 안토니우스, 폼페이우스 등 막 수많은 영웅 호글들이 막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대단했습니다. 자, 이때 로마에 줄을 잘못 서면요, 바로 죽음이죠. 또 끈떨어진 년이 돼버립니다. 헤롯 가문은요, 줄타기의 명수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끝까지 살아남다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하시몬 왕가의 그 하수인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던 이 헤롯 왕가가요,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꽉꽉 눌러주십시오. 인생에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직장에서도 누구 라인이다, 정치 이런 소식들을 봐도 누구 계보다 등등 이런 줄서기를 잘해야 여러분들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누구 뒤에 서야 합니까? 네,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죠. 성경의 역사도 보십시오. 줄서기입니다. 자, 셋 계열, 그리고 가인 계열,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역사는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셋은 누구로 쭉 이어져가 누구로 이렇게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이죠. 가인은요, 니므롯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계속 영적 전투 가운데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누구 뒤에 줄을 설지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썩은 동아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 줄을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줄 서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인공 헤롯 가문이 대표적으로 줄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시몬 가문의 하수인이었던 그 가문이
이 갑자기 로마의 등장으로 전세 역전이 돼버립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는 이 스토리인 건데요. 자, 어떤 제국을 등에 업었느냐에 따라서 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헤롯 가문을 알려면요, 그의 아버지 안티파트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안티파트는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처음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에돔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예,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 그리고 에돔 족속 이두메,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게 이 후손들로 이게 영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지도상에 있는 이두메 이 지역에서 살았죠. 자, 다윗에게 정복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살았던 이 이두메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바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 때문인 거죠. 자, 안티파터가 이스라엘의 그 하시몬 왕가에 언제 등장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중간사의 핵심은요, 마카비 혁명입니다. 400년 넘게 외세의 지배를 받다가 이 하시몬 왕가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하시몬 혈통은요, 권위 있는 정말 정통 가문,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우리나라 뭐 안동권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식을 유대인 사람들은 이 하시몬 왕가 하면 딱 인정을 해줍니다. 자, 하시몬 왕가는요, BC 168년에 독립해가지고 거의 10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복습할 겸 자, 그동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시몬 왕조 계보를요 보시면요, 중간에 쭉 타고 내려오죠. 힐카노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딱 나옵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 역사는요, 신구약 중간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 보이시죠? 저 카드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십시오. 자, 유대인은요,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요, 힐카누스 2세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동생 아리스토블루스가 정말 이 사람이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야심갑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망도 이 동생이 더 두텁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왕위 다툼, 자꾸 왕자의 난이 발생하는데요.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트가 빠방 하고 등장합니다. 헤롯 왕의 아버지 안티파트는요, 힐카누스 2세의 오른팔 참모였습니다. 결국 왕이 다투면서 형 힐카누스 2세가 왕권을 동생한테 그냥 양보해버립니다. 동생이 형에게, 형님, 내가 돈 줄 테니까, 재산권 형한테 줄 테니까 돈 받고 그냥 물러나세요, 이렇게 요구했는데 형이 이걸 덥석 받아들여버립니다. 근데 이 분쟁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티파트가 누굽니까? 힐카누스 2세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자신도 힐카누스 곁에서 이제 제거될 운명임을 직감적으로 이는 이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를 어떻게 하죠? 부추기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형제 싸움을 다시 붙여놓습니다. 안티파트는 자기 외갓집인 나바테아 왕국에서 원군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리스토블루스를 몰아내고 힐카누스 2세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힐카누스 2세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등장합니다. 자, 당시 지중해의 해적대들이 출몰 해가지고 로마로 곡물 수송이 어렵게 됐습니다. 식량 공급이 중단되니까요, 로마 본토 안에서는 막 이 가난한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혁명 직전까지 막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해적 속탄을 위해서 파견한 장군이 바로 폼페이우스입니다. 자, 이 폼페이우스는요, 500척의 배, 그리고 로마 군병 10만 명을 이끌고 해적을 소탕하러 갑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면 육지에 상륙해가지고 해적을 다 소탕하고 육지로 딱 상륙하죠. 그리고 시리아, 다마스쿠스, 셀루쿠스죠. 셀루쿠스 왕조를 다 이제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아래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못난이 이 두 형제가 모두 폼페이우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하시몬 왕조의 왕권은요, 폼페이우스에게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폼페이우스는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로마의 숙주로 딱 편입시킵니다. 폼페이우스는 똑똑하고 야망이 있어 보이는 이 아리스토블루스보다는요, 야망 없고 유약해 보이는 이 힐카누스 2세를 이 대제사장직만 맡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폼페이우스는 힐카누스 2세의 참모인 안티파트를 딱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로 그의 하수인 안티파트를 유대 행정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땅을 실질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힐카누스 2세가 아니고 이 안티파트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힐카누스 2세는요. 명목뿐인 대제사장직만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실권은요. 안티파트한테 이미 진작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니엘 11장 16절에 보면요. 폼페이우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와서 치는 자가 바로 폼페이우스입니다. 그를 당할 사람이 없고 그는 영화로운 땅, 즉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정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세계사의 일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정세가 급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폼페이우스가 너무 잘 나가자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북쪽 갈리아 지역에서 이 게르만 민족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막 땅을 이 로마 땅을 로마 영토를 갖다 확장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국민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고 큰 주목을 받습니다. 자, 폼페이우스는 이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공화정이었던 이 로마는요. 해외 정보를 마친 개선 장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는요. 장군 한 사람만 들어오고 나머지 그 군대는 자진해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이탈리아는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군대를 그 선상에 딱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장군 한 명만 로마로 딱 들어오게 하는 거죠. 북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루비콘 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루비콘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편에다가 군사들을 다 두고 본인만 그 강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고민하죠. 내 혼자 저기 로마 본타로 들어가면 내가 당할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합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그 유명한 대사를 던지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유명한 대사를 던지고 루비콘 강을 자신의 군대와 함께 건너서 로마로 진격하게 됩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인 카이사르를 로마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 가서 도와달라고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집트도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폼페이우스 목을 벤 거죠. 그리고 목을 카이사르 장군한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티파트죠. 폼페이우스에게 줄을 섰는데 로마의 패권이 카이사르한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낙동강 오래알입니다. 이거. 그래서 최대 위기를 맞은 거죠. 자, 카이사르의 칼날이 안티파트와 헤롯에게 점점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 있을 때에 카이사르에게 밀렸던 그 집단들이 이 로마 집단들이 규합해서 이집트 군사 22,000명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딸랑 군사 4,00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왔거든요. 완전 이건 뭐 카이사르한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안티파트가 보고 이야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외갓집인 나바테안 왕국으로 막 뛰어가죠. 그 왕국에 설득을 해가지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달려갑니다. 이 지원이 카이사르의 결정적인 승리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는 이 안티파트한테 너무 감동받죠. 그리고 이 안티파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고 거기에다가 유대 행정관이었죠. 이전에는. 근데 거기서 유대 행정장관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임명하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그의 지위는 이제 더 공고해진 것입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안티파트의 아들 헤롯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